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취임 첫날 11개의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죠. 그런데 9개의 행정명령이었고요. 2개는 행정지침이었습니다. 어쨌든 11개의 행정명령에다 서명한 셈인데 이것을 서명하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주지사가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첫날 하겠다라고 아예 첫날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 My Day One Game Plan이라고 이미 이름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첫날 게임 플랜 해가지고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지사가 되면은 버지니아 주 정을 이렇게 바꿔놓겠다라고 첫날 바꿔놓겠다고 약속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약사항이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임 첫날인 지난 15일 토요일입니다. 지난 15일 서명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지지자들 앞에서 바로 서명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11가지가 도대체 뭐냐? 예, 그것부터 이제 일단은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 영킨 주지사는 주지사로 취임한 첫째 날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여, 나는 이 위대한 영연방의 74번째 주지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나는 버지니아 정신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약속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매일 일할 것이다. 취임 이래 영연방 역사상 가장 다양한 리더십이 함께 기도했다. 예. 오늘 우리는 모든 버지니아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연방이 우리의 모든 희망과 꿈을 이루기에 충분히 크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트위터에 올려놨습니다. 사진도 올려놨는데 이제 서명한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선언하는 취임 선서하는 그런 사진뿐만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읽어드린 대로 가장 다양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기도하는 사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색인종들은 민주당 뭐 이런 민주당 쪽에서 과거에 만들어 놨던 프레임을 다 깨는 지금 뭐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주변에 지지층이라고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백인 일색으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동양인도 지금 사실은 눈에 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코 유색인종은 민주당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첫날 반드시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해서 서명했던 행정명령과 행정지침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 제1호 행정명령은 뭐냐면 공교육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을 포함한 분열적 개념의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교육의 우수성을 회복하겠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CRT죠, CRT. 그거 이제 학교 공교육에서는 가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아예 이제 행정명령으로 내린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 이제 없애야 됩니다. 이런 교육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것이냐? 분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막시즘에 입각해 있는 생각입니다. 막시즘에 입각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계층화하고 구분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으로 나누어 버리죠.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분열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 인종 이론이 안 좋다. 인종을 왜 구분하고 인종과 인종 간의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두 번째 행정명령은 뭐냐면 버지니아주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있어 자녀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부모들에게 허용함으로써 힘을 실어주겠다. 학부모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마스크를 쓸지 안 쓸지를 학교가 아닌 학부모가 결정하게 해주겠다. 이 행정명령입니다.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지만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청에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큰 교육청일수록, 큰 교육청이라는 이야기는 인구 밀도가 높은 대규모 대도시 주변에 있는 교육청들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그런 교육청에서 지금 반발이 더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는 전해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에게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비판적 인종 이론을 제1호.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한은 학부모들한테 주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행정명령입니다. 세 번째 행정명령은 버지니아 연방 가석방 위원회에 대한 진실성과 신뢰를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해산한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가석방 결정 심의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정 시스템을 한번 크게 손보겠다라는 이야기이죠. 아무나 결탁한 사람들 가석방해주고 무고한 사람들 열심히 있는 모범수들 갖다 계속 오래 가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것도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고요. 제4호 행정명령은 라우던 카운티에서 발생했던 범죄를 조사하겠다. 라우던 카운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덜렁덜렁 트랜스젠더가 치마 입고 여자 고등학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교육위원들이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안관이 참다 안 되겠으니까 기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 받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을 만큼 죄상이 명백한 놈들이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가 교육위원들 앞에 나서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위원들은 갑자기 회의를 멈추고 경찰을 불러서 그 아버지를 체포해 가게 합니다. 그리고 전국 교육위원 협의회에서는 바이든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식으로 교육위원들, 학교 행정관들이 학부모들한테 폭력적으로 위협을 당했다라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열거하는데 거기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라우던 카운티에서 벌어졌던 바로 이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글렌 영킨 주지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아니었느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킨 주지사는 본인이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해라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5번째 행정명령은 영연방 최고 개혁 관료들을 만들어서 버지니아인들을 위한 정부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행정명령상으로 내려진 명령은 하나의 개혁위원회 같은 거를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주 정부의 업무에서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그러한 위원회를 하나 조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이고요. 6번째 행정명령은 버지니아를 사업을 위해 개방하겠다라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오픈 투 비즈니스. 많은 기업들이 버지니아주에 이제 들어와서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어 달라. 그렇게 개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다른 주지사들도 일자리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비즈니스맨 출신인 이 영킨 주지사는 본인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버지니아의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좋은 버지니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행정명령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 정부의 지침들, 주 정부 개편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명령 제7호는 인신매매와 싸우고 이를 방지하면서 생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조치들을 취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고요. 행정명령 제8호는 반유대주의와 싸우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겠다. 친유대주의 정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이 이스라엘과 가지고 있는 아주 긴밀한 동맹관계를 생각을 할 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반유대주의가 이 땅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른바 문화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축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이 종교적인 갈등을 그걸 극대화하려는 그런 어떠한 노력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맺었고 그 이스라엘과의 동맹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동맹관계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서라도 반유대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반유대주의와 싸우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겠다. 이것도 공약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약속을 지킨 거죠. 행정명령 제9호는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라는 건 이제 기후 정책을 위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이니셔티브에서 그러니까 위원회죠. 이 위원회에서 버지니아는 빠지겠다.
라고 이제 천명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돈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저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영킨 주지사가 취임 첫날 서명한 2개의 행정 지침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 지침은 일자리 창출 규제를 25% 줄이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행정명령 제6호 버지니아를 사업하기 좋은 주로 만들겠다라는 행정명령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일자리 창출 규제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방해가 되는 규제들, 쓸데없는 규제들을 줄이겠다. 기업들이 와서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규제들을 없애겠다라는 이야기이죠. 매우 보수적인, 보수 정치인다운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침 제2호는 모든 주 공무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 철폐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공무원, 버지니아 주 모든 공무원들한테 백신 의무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백신 의무화를 전부 다 무력화해버리겠다라는 것인데, 이 역시 공약사항이었었고요. 네. 내가 주지사 되면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이었고, 첫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인,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동안 보지 못했던 정치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은 이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다 똑같은 마음은 또 아니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영킨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날 본인이 한 약속을 지켰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양극화되어져 있는 버지니아 주민들을 하나로 합치고 뭉칠 것인가. 본인은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주지사가 되기는 했으나, 하지만 진보주의자의 주지사여야 하는 것이고, 모든 버지니아 주민들의 주지사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합의 행보,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지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